기원전 227년 연나라 국경 역수 강변 배웅을 나온 수백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전부 흰색이었거든요. 그 시대 그 땅에서 흰 옷은 단 하나를 뜻했습니다. 상복, 죽은 사람을 보내는 옷. 그런데 정작 떠나는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다 곧점리가 축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쓸리듯 낮고 거친 선율. 그 위로 한 남자가 노래를 얹었습니다. 바람은 소소하고 역수는 차갑구나. 장사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 형가. 그는 지금 진나라의 왕, 정을 죽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천하를 삼키고 있던 그 산에 훗날 진시황으로 불릴 그 괴물을요. 주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레에 오른 형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형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누구보다 냉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형가보다 앞서 칼을 들었던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사마천은 영리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는 형가를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가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기 전 그 바다를 만들어낸 4명을 먼저 세웠습니다. 첫 번째, 조말. 그는 자객이라기보다 장수였습니다. 전쟁에서 땅을 빼앗기고 협상장에 끌려 나온 패장.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제나라 환공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말했습니다. 뺏어간 땅을 돌려주시오. 환공은 돌려줬습니다. 조말의 이야기는 짧게 끝납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이 사람으로 자객열전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칼이 향하는 곳은 항상 사람의 목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전제. 오나라 왕의 가슴을 찌른 사내. 방법이 섬뜩했습니다. 왕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 그 생선의 뱃속에 비수를 숨겼습니다. 생선을 가르는 척하다가 왕을 찔렀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제의 이름보다 생선 뱃속의 칼이라는 그림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람이 지워지고 이미지만 남는 것. 사마천은 그것도 기록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세 번째, 예양.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무언가가 시작되거든요. 예양의 죽은 지백이 죽었습니다. 조양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예양은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과정이 무척이나 처절했습니다. 그는 온몸에 오칠을 했습니다. 피부가 문드러지고 온몸이 부어올랐습니다. 뜨거운 숯을 삼켜 목소리를 망가뜨렸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를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양자 암살을 2번 시도했으나 2번 다 실패했습니다. 2번째로 붙잡혔을 때 예양은 조양자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옷이라도 한번 베게 해주시오. 그래야 저 세상에서 주군을 뵐 낯이 있겠소. 조양자는 옷을 던져줬습니다. 예양은 그 옷을 3번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칼을 뒤집어 자결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사마천은 이 대목에서 예양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지백은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었다. 나는 그 은혜에 응해야 한다. 나를 귀하게 여겨준 단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응답을 완성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번째, 섭정. 저작거리의 백정이었습니다. 엄중자라는 사람의 부탁을 받아 한나라 재상 협루를 찾아갔습니다. 칼 한 자루로 삼엄한 경비를 뚫고 들어가 재상을 죽였습니다. 임무 완수. 그러나 섭정은 그 자리에서 칼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겨내고 눈을 파내며 자결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고향에 누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지면 누님께 화가 미칠 게 뻔했습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화가 되는 것. 그것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섭정의 누이가 그 소식을 듣고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 곁에 앉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동생입니다. 일찍이 엄중자는 제 동생의 능력을 알아보고 곤궁하고
천안지위의 제 동생과 사귀었으니 그 은택이 매우 두텁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본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선비라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섭정의 누이 또한 목숨을 끊었습니다. 4명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현가입니다. 연나라 태자단은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연나라 국경 턱 밑까지 와 있었습니다. 남은 방법은 단 하나, 진나라 왕의 목을 치는 것. 태자는 현가를 찾아갔고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현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태자의 간청이 계속됐습니다. 현가는 결국 수락합니다. 현가는 진시황을 대면하기 위해 진시황에게 바칠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 배신자 번호기 장군의 목. 진시황이 현상금을 내걸고 쫓던 바로 그 사람. 둘, 연나라의 금싸라기 땅 독항의 지도. 현가는 번호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신의 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나라의 왕 곁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번호기는 스스로 칼을 뽑았습니다. 내 목 하나로 연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드리겠소. 지도 안에는 독이 발린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원전 227년 진나라 함양궁. 현가가 2 손으로 쟁반을 받쳐들고 대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쟁반 위에는 번호기의 머리와 독항의 지도가 있습니다. 진왕이 옥좌에 앉아 내려다봅니다. 현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지도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연나라의 산들이 나타납니다. 강이 드러납니다. 평야가 펼쳐집니다. 진왕의 눈이 빛납니다. 지도가 거의 끝까지 펼쳐졌을 때 지도의 맨 끝자락에서 시커먼 금속이 빛났습니다. 도궁비현. 지도가 끝나고 비수가 드러났습니다. 현가의 왼손이 황제의 소매를 낚아챘습니다. 오른손이 비수를 들었습니다. 황제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황제가 일어나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대전 안에는 어이와 같은 28명의 의료진들만 있었습니다. 호위병들은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무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은 사형이었으니까요. 추격이 시작됩니다. 현가가 황제를 쫓습니다. 황제는 거대한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기둥을 사이에 두고 2 사람이 맞돌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등에 맨 장검을 뽑으려 했지만 너무 길었습니다. 그때 한 어이가 들고 있던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졌습니다. 그 순간 황제는 몸을 틀어 검을 등 뒤로 빼냈습니다. 칼날이 허공을 갈랐고 현가의 허벅지를 베었습니다. 현가가 쓰러지면서 비수를 진왕에게 던졌습니다. 비수는 허공을 가르다 기둥에 박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현가를 에워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기둥에 등을 기댄 현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진시황을 올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 당신을 죽이려 해서가 아니요. 사로잡아서 협상하려 했기 때문이요. 현가는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암살이 아닌 생포를 택했던 그 한순간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싸움이었을까요? 진나라의 통일은 이미 역사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현가 한 명이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역수를 건너던 그날 아침부터. 그럼에도 그는 갔습니다. 진시황의 목숨을 위협해서 빼앗긴 땅을 되찾아 태자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현가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대부분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 돌아오지 못할 걸 알면서.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그래도 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누군가의 눈물 앞에서 혹은 내 안의 어떤 목소리 앞에서 계산을 접고 움직이게 되는 순간. 현가를 움직인 것은 승산이 아니었습니다. 태자의 신뢰였고 번호기의 희생이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양이 몸을 망가뜨리며 지키려 했던 것. 섭정이 자신의 얼굴을 지우며 보호하려 했던 것. 현가가 차가운 역수를 끝내 건너려 했던 것. 다르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대단한 철학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 그 약속, 그 신념 앞에서 끝까지 내가 나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게 이 사람들이 2000년 넘게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사마천은 왜 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합니다. 그는 친구 일흥을 변호하다 황제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궁형을 당했습니다. 남자로서의 몸을 잃는 형벌. 그 시대에 그것은 죽음보다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치욕을 견뎠습니다.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그 사마천이 자객열전을 썼습니다. 세상이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역사의 패배자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권력이 기억을 지배할 수 있다. 하지만 진심까지 지울 수는 없다. 진시황이 세운 제국은 그가 죽고 1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들대에서 끝났습니다. 거대했지만 짧았습니다. 그러나 형가가 역수 강변에서 불렀던 그 노래는 지금 이 영상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옳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권력자의 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을 건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칼을 들게 만든 진심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고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당신도 지금 역수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